여러분 다이어트를 위해 굶는 경우가 많으시죠? 그러나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100점 100패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건강이 나빠지고 근골격계 문제를 비롯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따라서 아침 식단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지 않으며 근손실을 예방하고 지방을 감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굶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시면 정말 100점 100패 하게 됩니다. 몇 킬로그램이 빠졌다고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됩니다. 굶었을 때 우리 몸에서 빠지는 것은 주로 지방이 아니라 근육과 수분입니다. 우리가 빼고 싶어 하는 것은 지방, 즉 우리의 몸에서 불필요한 살과 내장 비만인데 실제로 굶으면 우리 몸은 지방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근육에서 에너지를 얻으려 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먼저 빠지고 또 굶으면서 수분 섭취가 부족해지면 탈수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굶으면 체중이 빠진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 몇 주 뒤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원하던 지방이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따라서 굶는 다이어트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젊은 여성들과 중년 여성들 사이에서 말랑한 비만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무조건 굶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결국 마른 비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른 비만은 일반 비만과는 정말 다릅니다. 근육이 부족해지고 내장 비만이 증가하면 건강이 나빠지고 근골격계 문제 등 여러 가지 건강 악화 요인이 중년 이후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가를 앞두고 갑자기 굶어서 체중을 감량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휴가가 끝나고 다시 먹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은 근육과 수분을 줄인 상태에서 다시 예전의 식습관으로 돌아가면 결국 지방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요요 현상이 빨리 찾아오게 됩니다.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는 분들은 요요 현상을 더 많이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요요 현상을 겪으면 겪을수록 지방은 더욱 축적되고 근육은 점점 줄어든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른 비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이런 잘못된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지방을 아끼기 위해 점점 더 깊숙한 곳에서 지방을 저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몸은 에너지가 적게 들어오고 먹는 양이 줄어들고 같은 음식만 계속 들어오면 위기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몸은 원시 시대부터 작동해온 기하 경보를 발동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몸은 지방을 나중에 사용하기 위해 더 많이 축적하려고 합니다. 결국 이런 나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만 빠지고 지방은 더 많이 축적됩니다. 이 지방이 내장 비만으로 쌓이게 되면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지방간과 같은 성인병의 원인이 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는 아침 식사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아침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회사에 나가서도 기분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일이 잘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아침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몸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 혹은 첫 끼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 혈당과 지방, 대사가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속된다면 다이어트도 제대로 되지 않고 건강도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우리가 잠을 자면 인슐린과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바삭한 흰빵이나 오렌지 주스를 먹는다면 이것은 호수에 큰 바위를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한 호수였던 혈당이 갑자기 큰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아침에는 혈당이 더욱 예민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 동안 안정되었던 인슐린과 혈당을 유지한 뒤에 아침을 시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못한 아침 식사를 하면 엄청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몸은 즉시 인슐린을 분비하여 혈당을 세포 안으로 이동시킵니다. 그 결과 혈당은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은 정상적인 혈당 대사입니다. 문제는 고도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아주 빠르게 올라가게 되어 인슐린도 급격히 분비됩니다. 그러면 혈당이 뚝 떨어지면서 우리는 극심한 배고픔과 허위 감정, 그리고 멍한 느낌, 집중력이 떨어지는 등의 불쾌한 증상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떨어질 때는 이전에 경험한 정상적인 혈당보다 더 낮은 수치까지 내려가기도 합니다. 이를 반응성 저혈당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당뇨 환자의 저혈당 수치는 아니지만 저혈당 증상을 일으킵니다. 손이 떨리고 어지럽고 허기도 느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빨리 초콜릿이나 사탕을 가져와봐. 빨리 먹으면 좀 나아질 것 같아. 하지만 이렇게 먹으면 잠시 후에 또 다시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연구에서도 아침에 혈당을 잘 유지하고 나가는 사람은 점심과 저녁에도 혈당을 잘 유지했었다고 합니다. 반면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높게 만든 사람은 그날의 혈당 조절이 엉망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침에 달콤한 시리얼에 우유를 넣어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200 이상 올라갑니다. 200이라면 당뇨 환자 아니에요? 맞습니다. 당뇨 환자도 그렇게 올라가지만 정상인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건강검진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그냥 정상으로 여기곤 합니다. 이렇게 되면 잠자기 전까지 야식을 먹게 되는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는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줄이는 식사를 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고 다이어트를 잘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생활 습관이 될 것입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이란 빵, 떡, 면, 액상 과당, 과자와 같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을 아침에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게 되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로는 단백질과 풍부한 야채를 추천합니다. 이런 식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단백질 식사를 한 뒤에는 점심과 저녁까지 혈당이 안정되고 다이어트 효과도 높아집니다. 이와 관련된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서 아침에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식사를 하면 혈당 스파이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만큼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아서 인슐린 분비를 적게 유발합니다. 따라서 지방이 축적되는 정도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단백질은 아주 큰 포만감을 줍니다.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배가 너무 부르다 할 정도로 먹은 뒤에도 혈당이 안정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점심과 저녁에도 식사량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지며 단백질은 근육의 구성 요소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 근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빼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침에 추천드리는 단백질 중 첫 번째는 콩류입니다. 콩은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다양한 조리 방법이 가능합니다. 특히 대두는 아주 좋은 선택지입니다. 콩은 칼로리가 낮고 혈당 지수도 낮으며 저항성 전분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맛이 풍부하고 단백질 함량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아침 식사로 최적의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는 콩 자체를 정성껏 조리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제안드리는 것은 무가당 두유입니다. 무가당 두유는 유동식을 상당히 반대하지만 무가당 두유는 당 함량이 약간 존재하지만 혈당 수준을 천천히 올리며 풍부한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식물성 단백질로서 빠르고 건강한 아침 식사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두부를 추천드립니다. 두부는 콩으로 제작되었지만 보관이 용이하고 다양한 요리 방법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콩과는 달리 두부는 단백질 흡수를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낫또도 많은 추천을 받습니다.
맛 또는 향과 맛이 미비할 수 있지만 생유산균을 섭취할 수 있으며 콩이 제공하는 다양한 단백질과 아침 식사에 부담이 없는 특징을 고려할 때 식물성 단백질로서 콩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식품은 계란입니다. 계란은 말할 필요도 없는 완벽한 식품입니다. 계란에는 풍부한 단백질과 다양한 비타민 및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C와 섬유질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계란은 소화가 잘 되는 편입니다. 계란을 삶아서 먹거나 조리하여 섭취할 수 있으며 다양한 조리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계란과 채소를 함께 섞어 조리하면 비타민C와 섬유질을 보충하여 영양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계란이 포화지방을 함유하여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주장이 많이 뒤엎였습니다. 계란에는 콜레스테롤이 함유되어 있지만 동시에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계란을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른자에는 흰자보다 콜레스테롤이 높긴 하지만 노른자에는 더 많은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으므로 무조건적으로 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아침 식사는 유제품 중에서도 특히 좋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일반 요거트와는 달리 그릭 요거트는 훨씬 더 농축되어 있으며 유 단백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유의 영양소가 농축되어 있어서 영양가가 높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소화가 불편하거나 설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선택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는 장 내 세균을 활성화시켜 다이어트와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 포만감을 느끼기에 이상적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다양한 요리에 사용할 수 있는 드레싱이나 소스로도 좋습니다. 제가 즐겨 사용하는 방법은 병아리콩이나 통밀빵에 그릭 요거트를 섞어 먹는 것입니다. 이렇게 활용도가 높은 그릭 요거트는 아침 식사로 매우 적합합니다. 하지만 그릭 요거트를 선택할 때에는 당분 함량을 주의해야 합니다. 유당 함량이 낮은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분이 과다하게 함유된 제품은 건강에 이로울 가능성이 적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위해 당류 함량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꾸덕하고 고소한 그릭 요거트에 시리얼이나 꿀과 같은 단맛을 섞어 먹는 것은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단맛이나 캔디, 피넛버터와 같은 감미로운 맛보다는 그릭 요거트의 진한 풍미와 텍스처를 즐기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릭 요거트는 유당 불내증 환자도 섭취할 수 있는 안전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유당 불내증이 심한 분들은 그릭 요거트만으로도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유제품은 천연 치즈입니다. 치즈는 아침 식사로서 매우 훌륭한 선택지입니다. 치즈는 보관이 용이하고 유통기간이 길어서 냉장고에 보관해 두고 아침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스틱 치즈나 스트링 치즈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치즈를 선택하면 좋습니다. 치즈는 풍부한 유 단백질과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으며 거의 탄수화물이 없어서 아침 식사로 이상적입니다. 유제품은 유제품 제조 과정에서 유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완전히 탄수화물이 없는 제품은 없습니다. 치즈를 선택할 때에도 천연 치즈를 선호하고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고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로 소개할 식품은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매우 영양가가 높은 식사로 제대로 섭취할 경우 훌륭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를 무가당 그릭 요거트나 무가당 두유와 함께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트밀을 선택할 때 주의할 점은 일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정제된 탄수화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다이어트에 적합한 식품이 아니며 단순히 한 끼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오트밀을 으깬 것과 통 오트밀을 먹었을 때의 GI 지수와 GL 지수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으깬 오트밀이나 조각낸 오트밀을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하게 상승하는데 이는 다이어트나 건강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오트밀을 다이어트나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경우 오트밀을 불려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트밀은 입안에서 소화되기 어렵고 까다로운 식품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오트밀은 그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바로 먹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종이나 플라스틱을 씹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오트밀을 먹기 전에는 불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오버나잇 오트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그릭 요거트나 다른 재료와 함께 통 오트밀을 섞은 뒤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그러면 아침에 편리하게 먹을 준비가 되며 이는 훌륭한 다이어트 옵션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오트밀은 포만감을 주며 곡물이지만 단백질 함량도 높기 때문에 건강한 다이어트 식품으로 강력히 추천됩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아침에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먹고 나가는 선택이 유혹적일 때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혼자 사는 방송 등에서 연예인들이 멋있게 믹서기에 과일과 단 음식을 섞어 마시는 장면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동식이 정작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동식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동식은 소화가 빠르고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침에 쉽게 섭취할 수 있는 주스나 누룽지 같은 음료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데 이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스프도 비슷합니다. 부드럽게 섭취할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동식 중에서도 무가당 두유나 무가당 아몬드 브리즈는 비교적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쉽게 삼키는 음식들은 아침에는 꼭 피해야 합니다. 특히 최악은 시리얼입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잘 만든 시리얼은 드물고 대부분은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입니다. 시리얼을 우유나 달콤한 음료와 함께 빨리 먹는다면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으며 탄수화물을 바삭하게 구워 딸기잼이나 오렌지 주스와 함께 섭취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시리얼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단맛이나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으로 아침에 이런 음식들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다이어트 방법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